뉴저지주의 높은 재산세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군 통폐합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욕 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엑셀시오르 스칼리십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호국이 미국 내 33개 주에 수돗물 오염을 경고했습니다. 뉴욕시의 미터기 주차요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뉴욕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부자 감세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저지주의 높은 재산세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군 통폐합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 의장은 진보를 위한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군 통폐합, 공무원 복지 축소, 고속도로 유료화 등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학군 통폐합으로 소규모 학군을 초중고교 학군을 모두 운영하는 곳과 통폐합하면 주민 재산세 절약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현재 뉴저지에는 약 600여 학군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가 많아 학군마다 행정직원을 둘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행정직원 대다수가 고연봉자입니다. 따라서 학군을 통폐합할 경우 학군 운영 비용이 절약되고 이에 따른 주민 재산세 인하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제안의 배경입니다. 이에 스타레저의 분석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의 상당수 한인 밀집 학군도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니 상원 의장의 제안이 당장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로 공무원 노조 등이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뉴욕주 학생에게 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엑셀시오르 스칼리십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시 비영리단체 도시미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 전체 학부생 63만 3,543명에 불과 3.2%인 2만 86명이 엑셀시오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특히 뉴욕시의 주립 시립대 재학생 24만 2천 명 가운데는 불과 1.7%인 4천여 명만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만 3,599명의 신청자 가운데 68.4%인 4만 3,513명이 거부당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학년도당 30학점 이수라는 풀타임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학부를 4년 내에 졸업해야 하고 졸업 후 5년간 뉴욕주에 거주하지 않으면 융자로 전환된다는 조건도 프로그램 신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관련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측은 학비를 면제받는 풀타임 학생의 비율이 공립대 재학생 절반 이상인 53%에 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보고서가 주 정부의 학비 보조 프로그램이나 연방 펠 그랜트로 학비 전액을 면제받는 학생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환경보호국이 미국 내 33개 주에 수돗물 오염을 경고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렌과 단이 2012년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수돗물의 위험성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빌라 근교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에서 오염 물질이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진 오염 물질은 달라붙지 말라고 코팅한 주방기기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입니다. 특히 이 화학약품은 빌라의 외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군부대가 있던 두 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수지를 오염시킨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오염된 수돗물로 9살 난 아들이 뇌암에 걸려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He was playing basketball 3 months ago. Literally playing basketball, fine as anything.
and now he can't even play basketball because he can't even sit up by himself. And that's not just my story, that's a lot of stories that are in this area that are going through it. 미시간주에서는 이미 수돗물 오염으로 칼라마주 카운티 주민들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미국 내 33개 주의 수돗물의 오염을 경고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의 미터기 주차 요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플러싱 다운타운의 미터기 주차 요금이 오는 11월부터 시간당 $2로 인상되고 맨해튼 미드타운 일부 지역은 $4 50센트까지 오르는 등 2013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미터기 주차 요금이 인상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는 9월부터 시 전역 미터기 주차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브루클린의 요금을 9월 4일부터 인상하고 맨해튼을 10월, 퀸즈 11월,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브롱스는 12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이번 인상과 관련 교통국장은 완만한 요금 인상은 상업지역의 차량 순환을 촉진하고 교통정체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9일부터 시행된 이민서비스국의 새 규정에 따라 체류 신분 유지를 못했을 경우 불법 체류 기간이 시작되는 학생, 직업교육,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가 신분 회복을 시도할 경우에는 불체기간 산입이 중단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날 수정된 최종 정책 지침을 발표해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한 F, M, J 비자 소지자가 동일한 신분으로 회복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불체기간 산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 회복 신청 심사 결과 기각되면 그 다음 날부터 불체기간 산입이 재개돼 신청 이전 기간에 이어서 계속 가산됩니다. 반면 신분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 시간이 불체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뉴욕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0억 규모의 부자 감세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자 감세를 강행한다면 뉴욕주는 이를 막기 위해 주정부 세금 코드를 연방 코드에서 분리하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상위 1%의 부자들만을 위해 세금을 인하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뉴욕주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주정부 세금 코드를 연방세법 코드에서 분리하면 뉴욕 주민들은 부자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부자 감세안은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재무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플로리다 남부 해안이 봉쇄됐습니다. 심각한 적조 현상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의 남부 지역 해안 일대에 밀려든 적조로 인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생선 썩는 악취로 주민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도 뚝 끊어진 가운데 해안 일대가 봉쇄되었습니다. 수톤이 넘는 생선들이 죽어가는 지역은 네이플에서 남쪽 안나 마리아 섬까지 이어지는 반경 150마일이나 길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8m가 넘는 백상어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적조 현상은 작년 이마 허리케인 때와 2004년과 2005년에 허리케인들이 지나간 후 극성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적조 현상을 당국이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Our hope is ultimately to get cause of death. Due to the condition of this animal, we may not be able to tell that today. We'll collect a host of samples. 단순히 적조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플로리다 야생동물연구소는 이번 적조 현상으로 평균보다 약 3배가 많은 300여 개의 거북이들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적조 현상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과는 좀 더 심각한 수준이어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다카 수혜자들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CNN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다카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 텍사스주 등 7개 주의 다카 폐지 소송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 텃밭 지역인 각 지역의 주지사로 하여금 다카 프로그램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도록 한 후 연방 법무부가 주지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소하지 않고 연방법원의 판사에 의해 다카 프로그램이 무기한 중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텍사스 소재 연방법원 판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다카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될 경우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다카 수혜자를 보호하는 법안 등 이민개혁법의 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토퍼 콜린스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지난 8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에 의해 기소됐을 당시 근거 없는 혐의라며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1일 가족 친지들과 상의한 결과 재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내부자 거래 외에 금융 사기, 공문서 위조 등 10여 개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보를 공유한 캐머런과 자스키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직장인 상당수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직장인 2,500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뉴욕주 직장인의 29.5%가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저지주 직장인은 24.7%가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 수면 전문의는 뉴욕 뉴저지런의 경우 뉴욕시로 통근하는 직장인이 많은데 통근 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 걸려 수면 시간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의는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운전을 할 때 순간 반응이 늦어지는 등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8월 1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일주일 전 강물에 8개월 된 아들을 던진 비정한 아빠가 태국으로 도망갔으나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37세의 커리로 알려진 남성은 기저귀만 걸친 아이를 강물에 던진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아기 엄마에게 너는 이 아이를 다시는 못 볼 것이라는 냉혹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브롱스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맨해튼 법정에서 보석금 없는 구금을 명령받았습니다. 항공기 정비사가 소형 여객기를 훔쳐 비행하다 추락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8시쯤 북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호라이즌 에어 여객기가 이륙했습니다. 76인승인 이 여객기를 조종한 사람은 호라이즌 에어의 지상직 직원인 29세 남성이었습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그는 이륙 후 공항 관제탑과 1시간 넘게 교신했습니다. 관제사들은 그를 안심시키며 착륙을 유도했으나 계속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여객기는 공군 전투기의 추격 끝에 공항에서 64km 떨어진 캐트런 섬에서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사망했습니다. 퀸즈에서 군중을 향해 무차별 총질을 했던 15세 소년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오후 파 라커웨일 래퍼 에비뉴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위 도중 한 소년이 군중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총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총질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현재 소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센트럴파크 내에서 개홍역 감염 너구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에 따르면 올여름 센트럴파크에서 개홍역 감염으로 병들거나 죽은 너구리가 85마리나 발생했다며 견주들에게 애완견 산책 시 목줄을 푸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홍역은 호흡을 통해 감염되는 매우 전염성이 높은 질환으로 치사율은 50%에 이릅니다. 뉴저지주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이 사람 외에도 2명을 추가 의심 환자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 전염되고 감염 시 수막염과 뇌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해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중학교에서 교내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일 오후 3시 15분경 10대 남학생 2명이 말다툼을 벌이던 중 16세 남학생이 15세 남학생의 두부, 어깨, 복부 등을 칼로 3차례 찔렀습니다. 피해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프렌즈인 뉴욕 행사가 오는 9월 3일에서 5일 베이사이드 아드리아 호텔에서 열립니다. 한국 유망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수출 상담회와 맞춤형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시랜드 부동산의 써니리 쇼세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시랜드 리얼티에서 일하고 있는 써니리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쇼세일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쇼세일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건가요? 네, 쇼세일은 일반적으로 그 집주인께서 직장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그 몰기지를 못 내게 됐을 때 그 집을 팔아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그 몰기지 은행에 갚아야 그 밸런스가 지금 현 판매가보다 훨씬 더 많을 때 은행에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탕감을 해주고 그렇게 클로징을 하는 것을 쇼세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행하는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일반 세일하고 다른 점을 좀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보통 집을 사실 때는 그 부동산 중개사를 고용을 해서 광고를 통해서 바이어를 찾고 계약서를 그 작성하는 그런 과정은 모두 동일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추가로 숄세일은 그 셀러 측에서 그 숄세일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을 하고 또 어프로브를 받아야지 클로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바이어들은 좀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농담으로 숄세일이 아니라 롱세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셀러와 그 셀러 그리고 바이어 간의 그러한 가격이나 그런 그 가격 조건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해주는 그런 네고시에이터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네고시에이터가 그 은행의 어프로브를 받아서 클로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레귤러 세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특히 쇼세일 전문가시잖아요. 이제 여러 케이스를 다루실 텐데 네.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숄세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요. 그 셀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간을 벌고 집을 늦게 비워주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셀러와 바이어 간의 그 중재 역할을 하면서 서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숄세일을 사시면 그래도 가격이 시가보다 많이 저렴하게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어가 많이 몰리게 되고 저희가 그 중에서 한 명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선택하기 힘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뉴욕대 이제 신문에서 기사로 많이 접하신 것 같은데 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 내에서 이제는 몇몇의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소환됐다는 보도를 봤어요. 네. 근데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신문을 통해서 보기는 봤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은 그 확실하게 그 확인된 사실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동산 지방 협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인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확실한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엄중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확인된 게 없는 상태라서 좀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좀 간단하게 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숄세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은행에서 BPO라는 게 나오는데 BPO는 그 반리를 측정하는 브로커가 반리를 나와서 측정을 해서 그 집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측정하는 그러한 그 BPO라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일부 그 에이전트 분들이 그 가격을 좀 낮춰서 싸게 사기 위해서 일부러 좀 기물을 파손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셨던 분이 있다고 제가 그래서 아마 신문에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세일 전문가 써니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13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